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네 번째 삼각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륙 그리고 호버링 위치로 이동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자리에서 호버링, 세 번째가 전후진 수평비행, 이번에 네 번째는 삼각비행입니다. 자, 삼각비행은 말 그대로 삼각형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 삼각비행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기동 중에서 쉽다고 느껴지지만 이게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썩 쉬운 기동은 아닙니다. 많은 키 조작이 연습이 필요한 그러한 기동입니다. 말 그대로 삼각형으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다시 인면으로 인면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면도를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체가 고가로부터 4m 정도를 떠 있습니다. 삼각비행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처음에 시작고도 4m로 정했으면 마쳤을 때도 4m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후진 수평비행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전후진 수평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 지면으로부터 4m를 유지하고 시작했으면 전후진 수평비행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도 4m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삼각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각비행 이 호버링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좌로 이동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좌로 이동할 때 물론 좌가 아니고 우로 이동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순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좌로 이동을 먼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도 4m였죠. 이 고도 4m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직선으로 이 왼쪽 라바콘 위로 이동해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우 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로 상승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45도 각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5도 각도 이렇게 45도 선을 따라서 기체가 상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5도 선을 따라서 이렇게 상승한 뒤에 물론 중간에 멈추고 정지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45도까지 올라가서 첫 번째 시작했던 호버링 위치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시작할 때는 호버링 위치 바로 이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자, 두 번 이동을 한 결과 여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4m에서 시작해서 7.5m를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 더하기 7.5 하면 지면으로부터 11.5m의 높이인 것입니다. 자, 그렇죠. 이 높이에서 시작했습니다. 4m에서 이 꽃갈에서 이 라바콘에서 이 라바콘까지의 거리가 7.5m입니다. 그런데 45도로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도 역시 7.5m인 것이죠. 7.5m. 자, 그래서 도합 11.5m를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역시 정지하고 다섯을 센 뒤에 자, 우하강을 하게 됩니다. 우하강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45도 선을 따라서 우하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5도 선을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 역시 멈추는 건 없습니다. 45도 선을 따라서 이렇게 우하강을 하게 되면 애초에 우리가 시작했던 시작 고도 높이인 4m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역시 정지 후 다섯을 세고요. 호버링 위치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호버링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자 돌아와서 이 호버링 위치 라바콘에서 정지하고 다섯을 세면 삼각비행 기동은 모두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의할 점, 여기에서 4m 고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4m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왼쪽 라바콘으로 이동했을 때도 자, 지면으로부터 4m, 오른쪽 우상승했을 때는 11.5m가 돼야 되겠죠. 4m에서 7.5를 더하니까. 그리고 우하강에서 내려왔을 때 이때도 역시 지면으로부터 4m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버링 위치로 다시 이동했을 때도 지면으로부터 4m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호버링 위치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삼각비행 구호를 외치고 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좌로 이동을 하고 있죠. 일직선으로 반드시 이동을 해서 이쪽 라바콘 위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정지를 외치고 다섯을 세게 되겠죠. 정지를 외치고 다섯을 세고 다음으로 우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우상승. 자, 우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4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예, 45도 각도로 올라가서 이 위치에서는 라바콘, 이쪽에 있는 라바콘의 위에 있게 되겠죠. 지면으로부터 11.5m의 거리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지 다섯을 외치고 우하강을 실시하게 되겠죠. 역시 45도 각도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45도 각도로 내려와서 이 라바콘 위에서 정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지 후에 다섯을 세고요. 다시 호버링 위치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직선으로 반드시 이동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지하고 다섯을 세면 삼각비행 기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조종기를 보면서 조종기 레바를 이 레바를 보면서 삼각비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호버링 위치에서 시작했죠. 다음으로 좌측으로 이동할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자, 오른쪽 키를 왼쪽으로 밀면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고요. 정지해서 다섯을 세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상승을 해야 됩니다. 자, 우상승하기 위해서는 키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이와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다시요. 이와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두 개의 키를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두 개의 키를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됩니다. 자, 화면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과도하게 키를 지금 조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과도하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매우 미세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우상승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상승 기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 올라갔을 때는 중립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지 다섯을 세고요. 우하강을 해야 되겠죠.
우하강 기동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개의 키를 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치면 우하강을 하고 라바콘 위에 다 오게 되면 이제 중립에 놓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 정지 5을 세고요. 다시 호버링 위치로 갈 때는 한쪽 키만 이렇게 움직여서 가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삼각비행의 기동을 마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화면을 인면도로 보듯이, 인면도가 아니고요. 위에 정면도, 정면이 아니죠. 위에 상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에서 본 모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중에서 본 삼각기동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호버링 위치에서 자, 좌로 먼저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우상승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하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고요. 다음으로 호버링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동을 할 때, 잠깐만요. 자, 여기에서 우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상승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요렇게 쳐야 됩니다. 요렇게 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우상승을 할 때 이렇게 치지 않아요. 특히 초심자들이요. 어떻게 쳐요? 두 손을 같이 움직이는데 요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키를 잘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같이 움직여요. 같이. 오른손도 자, 오른손은 오른쪽으로만 쳐야 되는 거죠. 오른손을 오른손 쪽으로만 치는 게 아니고 오른손도 같이 위로 이렇게 같이 쳐줘요. 위로 같이 밀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특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이렇게 합니다. 착륙할 때도 이렇게 한 손만 내야 되는데 착륙할 때 양손을 모두 다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체를 간단하게 뒤집기를 시키십니다. 기체를 뒤집기 하셔가지고 프로펠러가 땅으로 완전히 땅을 향하게 완전히 뒤집습니다. 씨름 선수 뒤집기 깨끗하게 한판하는 것처럼 땅에 닿자마자 자, 이렇게 왼손으로만 스로틀을 내려야 되는데 오른손을 같이 이렇게 내리십니다. 그러면 기체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듯이 삼각비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왼손은 위로 오른손은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같이 밀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기체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갑니다. 공중에서 봤을 때 삼각비행을 실시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봤을 때. 공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삼각비행 하면 안 되고요. 공중에서 봤을 때는 이 라바콘에서 일직선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각비행이 인면, 그러니까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만 삼각비행이지 공중에서 봤을 때 삼각비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중에서 촬영한 삼각비행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하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우리 조종관 키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라바콘 위에서 정지하고 멈춘 다음에 5을 세고 이제 우상승을 하게 됩니다. 우상승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왼손과 오른손이 각각 따로 방향을 따로 놀아야 됩니다. 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라바콘 위에 가면 중립에 놓고요. 또 정지 5을 센 다음에 우하강을 해야 되겠죠. 우하강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가서 우측 라바콘 위에 정지를 시키고 다시 또 5을 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호버링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를 치면 되겠죠. 그래서 호버링 위치로 돌아가고 중립 위치에 놔서 정지하고 5을 세면 기동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삼각비행 기동을 알아봤습니다. 삼각비행에서 유의할 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비행에서 유의할 점. 자, 인면도로 정면에서 보았을 때 이 고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고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겠죠. 자, 왼쪽으로 갔을 때 4m를 설정해서 4m 그대로, 자, 공중으로 똑바로 솟아오르는데 어디까지요? 이 라바콘 위에까지 가야 됩니다. 가운데 호버링 라바콘 위에까지. 그리고 상승할 때 45도로 상승해야 됩니다. 하강할 때도 마찬가지로 45도로 하강해서, 자, 애초에 설정했던 4m 높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호버링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공중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서 봤을 때도, 자,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모두 삼각비행이 모두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 삼각비행도 마찬가지로요. 제일 중요한 거 고도 유지. 예, 애초에 설정한 고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요. 45도로 우상승 우하강을 해서, 예, 삼각형 모양이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삼각비행 기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